안녕하세요. 오늘은 러시아의 제2의 도시, 유럽으로 향한 창, 뼈 위에 세워진 도시, 영웅의 도시라고도 불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를 함께 여행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페테르부르크의 다양한 관광지를 소개하기에 앞서 도시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페테르부르크는 1703년 표트르 대제에 의해 점령된 스웨덴 요새 위에 설립되었으며 1712년에 러시아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정체성인 교회 중심 국가에서 탈피해 세속, 그리고 인간 중심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죠. 각종 교회의 황금빛 쿠폴라와 종소리로 채워진 종교 및 중세적 공간을 상징하는 모스크바와 달리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풍요로운 지상의 삶을 지향하며 화려하고 계획적인 시작을 바탕으로 근대적 이성의 도시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표트르 대제는 단순히 러시아의 마을 또는 도시를 하나 더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항구를 통해 발티해를 넘어 유럽의 도시와 교류할 수 있는 장소로 페테르부르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당시 러시아가 추구했던 서구화 과정을 본격적으로 거치게 한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해야 하는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홍차를 먹기 전에 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아름다운 박물관과 궁전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서도 소개하겠지만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대해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에르미타주 박물관은 루브르, 그리고 대형 박물관과 함께 알려진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로 300만 점이 넘는 작품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다양한 예술 작품도 있을 뿐더러 건물 자체도 너무 아름답고 훌륭하죠. 박물관 하면 러시아 미술관도 빼놓을 수 없겠죠. 러시아 미술의 보물고라고도 불리는 러시아 미술관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중심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 중 하나로 러시아 황제였던 미하일 황제의 궁전이었습니다. 러시아 미술관에는 총 40만 개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전시된 작품들은 모두 러시아 예술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들과 유행을, 또한 천년 러시아 예술의 모든 장르와 유형을 보여줍니다. 이 이유만으로도 벌써 페테르부르크로 떠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 이유는 각종 오페라와 발레 공연을 관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하면 발레, 발레 하면 러시아죠. 러시아 발레의 역사와 가장 유명했던 발레단, 발레리스에 대해 소개한 영상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꼭 봐주세요. 흥미롭게도 러시아에는 밥은 굶더라도 공연은 본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의 예술작품과 공연의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마린스키 극장은 210개의 전구와 23,000개의 크리스탈 펜던트로 구성되어 있는 샹들리에와 18, 19세기 러시아의 위대한 극작가 12명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천장이 주요 상징입니다. 본래 볼쇼이 카멘이었던 극장의 이름은 1859년에 집권했던 알렉산더 2세 황제가 공연을 좋아하던 아내의 이름 마리아를 따서 이의 형용사인 마린스키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정말 낭만적이지 않나요? 고유한 상징과 낭만을 가지고 있는 마린스키 극장에서 보는 오페라, 그리고 발레 공연은 단연 최고일 것이라고 장담해요. 세 번째 이유는 훌륭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고 루프탑에서 근사한 투어와 식사도 함께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페테르부르크는 시가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기에 기존의 건물을 부수거나 새로 짓는 데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이에 페테르부르크에서는 타워와 같은 건축물들이 많이 없기에 페테르부르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루프탑들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곳에서 투어를 하거나 멋진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도시 전체를 바라보면 감탄이 절로 나올 거예요. 역사적 중심지를 바라보고 걷는 것만으로도 페테르부르크가 걸어왔던 역사의 길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운하투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규모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페테르부르크의 운하투어는 매우 유명합니다. 이런 페테르부르크는 북방의 베네치아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베네치아 남부럽지 않게 운하투어만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감성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바강과 운하를 따라 페테르부르크 주변을 배로 여행한다면 역사적 건축물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답니다.
중요한 건축물들이 모두 물을 향해 위치해 있기 때문이죠. 다리, 탁 트인 난간, 그리고 독의 구분 난간들이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매력을 더해줄 거예요. 다섯 번째 이유는 페테르부르크만의 백야 현상 때문입니다. 페테르부르크의 여름은 백야가 온 도시를 물들입니다. 위도가 높기에 한여름엔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 백야 현상이 여러 달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 11시까지 내내 밝았다 새벽 2시쯤 돼야 잠깐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페테르부르크에서 느낄 수 있는 여름만의 오묘하고 아름다운 분위기가 궁금하지 않나요? 또한 노르웨이, 스웨덴, 러시아 등지에서는 전통적으로 백야 축제를 개최하는데 이 중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축제가 가장 성대하고 유명합니다. 마린스키 극장에서는 백야의 별이라는 고전 음악 축제가 열렸었고 네바강 강변에는 붉은 돛을 단 범선이 등장해 해적들과 결투를 벌이는 붉은 돛 축제가 열렸습니다.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즐기며 또 다른 장관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는 페테르부르크. 이것만으로도 이곳을 여행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나요? 이제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여행하고자 합니다. 페테르부르크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와 장소들, 그리고 이 도시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 관광지는 에르미타주 미술관입니다. 겨울궁전에 있는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에르미타주 미술관은 페테르부르크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 흥미롭게도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300만 개 이상의 작품들 모두를 보기 위해서 1분에 하나씩 하루 8시간씩 관람한다면 자그마치 1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규모가 큰 박물관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1764년 러시아 황후 예카테리나 2세는 베를린에서 귀중한 그림들을 수집했고 이는 황후 개인 미술품 수집의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수집품들이 겨울궁전의 날개로 보관되었고 그것은 에르미타주라고 불렸습니다. 많은 수집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추후에 새로운 건물을 지었고 그것이 현재의 에르미타주 미술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본래 미술관은 19세기 중반까지 황실 가족들만 방문할 수 있었다고 해요. 현재는 이런 위대한 작품들이 황실 가족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다행이지 않나요? 더욱 좋은 건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가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쉽고 재미있게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 관광 명소는 성이삭 대성당입니다. 성이삭 대성당은 1818년부터 1858년까지 40여 년을 걸쳐 지은 성당으로 러시아 최대의 정교회 건물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순금으로 도금된 돔이며 상트페테르부르크 스카이라인까지 333피트나 솟아있다는 점입니다. 성당의 내부 특징으로는 복잡한 모자이크와 화려하게 장식된 석조 부분들입니다. 성당 안으로 들어갔을 때 300계단을 올라가면 시내를 가로지르는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답니다. 또한 성이삭 대성당 가까이에는 유명한 청동 기망상도 있는데요. 이 기념비는 퓨트르 대제를 추모하고자 예카테리나 2세가 만들었습니다. 이 기념비의 실제 크기와 석고 모형을 준비하는 데는 무려 12년이나 걸렸고 동상의 주조 작업은 1778년에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퓨트르 대제의 기념비는 매우 성대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유명한 시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조차 자신의 시 중 하나를 이 동상을 가리켜 청동기마상이라고 부를 정도였으며 이로 인해 이 동상이 청동기마상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세 번째 관광 명소는 바로 피해 사원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그리스도 부활성당입니다. 본 장소가 피해 사원이라고 불리게 된 데에는 일화가 있는데요. 짧게 소개해드릴게요. 1881년 3월 1일 차르 알렉산드르 2세가 겨울궁전으로 돌아갈 때 폭탄을 이용한 암살 시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행히 황제는 다치지 않았고 자신을 구해준 신에게 감사를 표할 때 밖으로 나왔는데 그 순간 다른 공모자가 그의 발에 또 다른 폭탄을 던집니다. 차르는 급하게 궁으로 옮겨지지만 1시간 뒤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의 아들 알렉산드르 3세는 자신의 아버지를 추모하는 성당을 폭발 현장에 세우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피해 사원이 됩니다.
성당의 외관은 밝고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러시아 정교회들의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성당의 내부는 매우 독특한데요. 모든 벽, 기둥, 아치돔은 모자이크로 덮여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예술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보석과 풍부한 컬렉션들이 건물을 꾸미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관광 명소는 여름궁전입니다. 표트르 대제는 1704년에 페테르고프 궁이라고도 불리는 여름궁전을 지었습니다. 본래 이 건물은 여름에 기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황제의 별장입니다. 유럽에서 수입한 조각상들이 삼손 분수대와 희귀 수입 식물들과 함께 세워져 있죠. 흥미롭게도 분수대를 보면 삼손이 사자를 죽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사자는 스웨덴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표트르 대제가 스웨덴과의 정쟁에서 승리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만든 것이라고 하네요. 또한 100여 개가 넘는 분수가 전기를 이용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형을 고려한 수업의 고저차를 이용해 친환경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당시 러시아 귀족들의 궁중활동의 주요 장소였으며 많은 무도회와 파티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곳은 표트르 대제가 페테르부르크에 지은 첫 번째 궁전으로 변하지 않은 채 남아있기에 300년 전 러시아 제국의 생활이 어땠는지 방문객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주기도 합니다. 페테르고프 궁을 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여객선을 이용해서 가는 법이 있습니다. 이삭 성당 근처인 앙글레스카야 나비르즈나야 취띠리에서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배를 타고 시내에서 바로 페테르고프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마르시루트가인 봉고차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프토바역, 레닌스키 프라스펙트역, 바치스카야 역에서 작은 소형 봉고차인 마르시루트가를 타고 가면 된답니다. 다섯 번째 관광 명소는 페테르부르크의 중심가인 넵스키대로입니다. 넵스키라는 이름은 네바강의 거리라는 뜻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모든 길은 넵스키대로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페테르부르크의 중심이 되는 커다란 대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넵스키대로가 공식적인 명칭으로 지정된 것은 1718년입니다. 18세기 초 모스크바와 노브고로드로 향하는 대로의 한 부분으로 설계된 넵스키대로는 오늘날 상트를 여행하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 중 한 곳입니다. 구 해군성에서 알렉산드르 넵스키 수도원까지 약 4.5km의 길이로 쭉 뻗은 대로를 따라 호텔, 레스토랑, 상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죠. 페테르부르크를 대표하는 문화상업의 중심지이자 가장 아름다운 거리 중 하나로 손꼽히며 화려한 건물 외형으로 구경할 장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처럼 아름다운 넵스키 대로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문학작품도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지하로부터의 수기, 푸시킨의 예브게니 오네긴, 대위의 딸, 고골의 외투 등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모두 한 번씩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작품들이 모두 이 거리에서 탄생했음을 알 수 있어요. 여섯 번째 관광 명소는 예카테리나 궁전입니다. 짜르의 여름 별장이자 그 유명한 호사스러운 호박방이 있는 곳이죠. 예카테리나 궁전은 러시아에서 가장 눈부시고 화려한 건물 중 하나로 18세기 대부분에 걸쳐 러시아 황제들의 여름 별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매우 웅장하고 화려한 로코코 양식으로 1756년 개축되었으며 이에 현재 예카테리나 궁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18세기 러시아 건축 예술의 산물이라고도 불리죠. 특히 전체가 보석의 한 종류인 호박으로 만든 판과 거울, 금박을 입힌 장식으로 지정된 호박방이 매우 유명합니다.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 방은 2차 세계대전 동안 내부 장식이 완전히 벗겨져 약탈당했으며 그 내용물은 이후에 자취를 감추며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미스테리하죠? 이처럼 아름다운 관광 명소들이 많다니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페테르부르크에서는 영상에 담지 못한 더욱 많은 관광 장소들이 있답니다. 직접 가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최고의 여행이 될 거라 장담해요. 이래도 모스크바 가실 건가요? 오늘은 러시아의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곳을 여행해야 하는 이유와 관광 명소들을 추천해드렸어요. 재미있으셨나요? 유럽을 향한 창이라는 평가와 함께
고전과 태폐, 찬란한 아름다움과 우울함이 동시에 피고 지는 세속적인 도시인 페테르부르크. 영상을 준비한 저도 가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